안녕하세요, 시은아빠예요. 오늘은 굴절망원경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오늘 이런 카메라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유튜브는 이걸로 찍을까 하고 있는데, 오늘까지만 그냥 간단한 카메라로 찍고 다음부터는 이 소니 GV1으로 찍어볼게요. 지난 시간에 2회에 걸쳐가지고 우리가 망원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이렇게 생긴 게 경통이라고 했죠? 경통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각대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형태가 바로 이런 망원경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굴절망원경이에요. 굴절망원경은 이쪽에 이게 뜯어보면 렌즈가 들어있습니다. 볼록 렌즈가 들어있죠. 빛이 들어오면은 이 볼록 렌즈에서 빛을 모아주는, 그래서 어두운 별빛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굴절망원경이죠. 최초의 망원경은 굴절망원경이에요. 반사망원경은 그 이후에 나온 거고요. 네덜란드에서 처음에 망원경을 처음 만들었을 때 그때 굴절망원경이었고, 처음에는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망원경의 원리를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듣고 직접 망원경을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했죠. 그때 망원경은 그냥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에 렌즈가 있고요, 뒤쪽에 접안 렌즈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접안 렌즈가 오목 렌즈로 구성되어 있는 접안 렌즈가 있었어요. 그래서 빛이 이렇게 모이면은 이렇게 뒤에서 들여다보는 식으로, 눈이라고 칠게요. 이렇게 들여다보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오목 렌즈를 쓰는 걸 우리가 갈릴레오식 굴절망원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망원경 같은 경우는 적립상으로 보여요. 적립상이 뭐냐면은 우리가 망원경 화면을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똑바로 보인다는 거예요. 나무도 이렇게 보이고 꽃도 이렇게 보이고 뒤집어지지가 않아요. 단점은 시야가 굉장히 좁습니다. 천체 망원경 관련 어떤 책에는 마치 빨대 쪽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다 라고 표현이 됐어요. 우리가 보는 굉장히 좁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남긴 달의 스케치를 보면은 아마도 화각이 너무 좁아서인지 어디를 스케치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현대 천체 망원경 중에서 갈릴레오식을 채용하고 있는 망원경은 없고요. 단지 오페라 글래스라고 해서 그 굉장히 저배율의 쌍안경, 극장 공연 같은 데서 쓸 수 있는 가벼운 쌍안경에서는 이런 방식을 채용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몇몇 브랜드에서 굉장히 배율이 낮은 쌍안경이 나오고 있어요. 2배나 3배 정도 되는 쌍안경, 별자리 관측용으로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쌍안경도 이런 갈릴레이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갈릴레이식은 오목한 형태의 접안 렌즈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이걸 개선하는 게 이제 케플러식이에요. 볼록 렌즈가 있으면 접안 렌즈도 역시 볼록 렌즈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얘를 들여다보게 됐죠. 볼록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는 도립상을 보게 됩니다. 적립상이 똑바로 서 있는 나무와 꽃을 보는 거에 비해서 도립상이라는 것은 이게 이렇게 위아래로 뒤집어진 형태의 상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왠지 불편할 것 같아요. 하지만 현대 천체망원경은 전부 다 케플러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밤하늘을 보는 데 있어서 위아래가 뒤집혀서 보이는 거는 어쩌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용해 보면은 금방 적응이 됩니다. 자, 그런데 굴절망원경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렌즈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렌즈를 사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프리즘이라는 거 혹시 아실 거예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겼죠. 프리즘으로 햇빛을 이렇게 넣게 되면은 빛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갈라져가지고 나오면서 완전히 빛이 쫙 퍼지는데, 이 식으로 쭉 퍼지게 돼요. 왜냐면은 흰색 빛은 사실 여러가지 색깔이 이렇게 섞여있는 그런 빛이기 때문이죠. 굴절망원경도 이 렌즈 부분을 좀 매크로하게 들여다보게 되면은 아주 작은 이런 프리즘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빛이 닿으면은 이렇게 분산이 돼요. 색이 퍼지는 거 우리가 분산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렌즈를 통과하는 빛이 어떤 것은 여기 초점을 맺고요, 어떤 파장은 여기 뒤쪽에 초점을 맺게 돼요. 여기가 빨간색이고요, 이쪽은 보라색, 파란색이 되겠죠. 그래서 초점이 서로 맞지 않고 이 중간에 빨주노초 파남보가 쭉 초점을 맺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별이 이렇게 점으로 딱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퍼지한 느낌의 이런 느낌, 이런 식으로 쭉 퍼진 색깔, 이런 식으로 색수차라는 게 보여요. 그래서 굴절망원경은 색수차를 사실 정확하게 막 다 없애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18세기 뭐 이런데 한참 그 귀족들이 망원경을 가지고 놀던 시대에 이런 화재, 색수차, 구면수차라는 게 있는데 이런 수차들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 렌즈를 전부 얇게 만듭니다. 자, 두꺼운 렌즈가 있고요, 얇은 렌즈가 있어요. 두꺼운 렌즈는 들어온 빛이 여기쯤 초점이 맺는다면은 얇은 렌즈는 이렇게 초점이 맺죠. 이것을 초점거리라고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초점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색수차도 조금 줄어들고 또 앞서 잠깐 언급했던 구면수차도 줄어들어서 화질이 좋아져요. 이건 화질이 나빠지고요. 그래서 예전에 옛날 망원경 보면은 이 렌즈는 작고 그리고 굉장히 길다랗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역시 색수차는 없어지지 않아요. 여전히 색수차는 남아있고 화질은 개선이 되지 않아요. 뭐 약간은 개선이 됩니다만은 현대에 쓰던 망원경에 비하면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그 천재과학자 뉴튼은 그러면은 내가 렌즈를 사용하지 않는 망원경을 만들겠소 라고 해서 뉴튼식 반사망원경을 개발하게 됩니다. 뉴튼식 반사망원경 같은 경우는 빛이 굴절하지 않고 반사만 되기 때문에 이런 렌즈에서 생기는 색수차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렌즈에다가 이렇게 생긴 렌즈를 두 개 붙여서 렌즈 두 장을 사용한 그런 방식의 주경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빛이 들어왔을 때 빨간색 빛과 파란색 빛이 한 곳에 초점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만들었던 렌즈 한 알짜리 망원경에 비해서 굉장히 선명한 상을 만들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더라도 빨강과 파랑 중간에 있는 노란색, 초록색, 오렌지색은 전혀 상관없는 이런 곳에 초점을 맺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색수차는 남아있게 됩니다. 이 보급형 굴절망원경 같은 경우는 이런 렌즈를 두 개 쓴 형식의 색수차 지움 렌즈를 쓰는데 이걸 아크로메트라고 해요. 이런 망원경 같은 경우는 일단 렌즈가 두 장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요. 화질은 뭐 예전 망원경 렌즈 한 장짜리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색수차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게 거슬리게 됩니다.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이 좀 더 렌즈를 많이 넣는 것이죠.